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제주 특산물, 정식 명칭 돼지 뼈등심, 일명 돈마호크입니다. 네이버 쇼핑에 돈마호크를 검색해서 500g 1kg 등 마음대로 사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영상에 3가지 요리를 하기 위해 냉장 원육 한 짝을 63,000원에 샀습니다. 소고기 토마호크는 한 조각이 6만원이 넘어요. 같은 6만원 돈으로 비교가 확 되죠. 미국산 토마호크 한 조각 값이 제주산 돈마호크 원육 한 짝 값입니다. 물론 소와 돼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뼈를 잡고 뜯는 기분을 내는 데 있어서 돈마호크가 가성비 갑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뼈를 세어보니 총 10대네요. 당연히 10조각이 나오겠죠. 오늘은 뼈 2대, 4대, 4대로 3등분해서 4-4-2 전술로 각각 요리해봅니다. 먼저 2대짜리 작은 덩어리로 조금 특별하게 브라인, 물에 담그는 미국식 염지법에 도전해볼 건데요. 미국 요리에서는 완전 흔한 방식입니다. 냄비에 고기를 미리 넣어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물을 채워야 하는지 재봅니다. 저울 위에 올린 채로 물을 채우면 물의 무게만 알 수 있겠죠. 생수를 거의 2.5리터나 쏟았습니다. 브라인의 핵심은 물 대 소금의 비중입니다. 구글링 결과 6대1부터 16대1까지 레시피가 너무 다양하던데 미국 음식이 짠 걸 고려해서 저는 제일 덜 짠 16대1로 계량을 했습니다. 이걸 다 넣네? 이건 뭐 배추도 절일 양인데요. 저처럼 큰 냄비를 쓰면 이렇게 물도 소금도 엄청 낭비합니다. 고기만 타이트하게 담을 수 있는 작은 용기나 비닐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흑설탕입니다. 소금과 설탕은 같은 양을 넣습니다. 베이킹도 아니고 참 무지막지하죠. 이렇게 물, 소금, 설탕까지가 브라인 필수 요소였고요. 지금부터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후추는 소금, 설탕의 절반을 넣더라고요. 근데 절반도 이렇게 많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요. 레드페퍼 플레이크로 매운맛도 넣었고 건 로즈메리로 허브향도 넣었고 마늘은 적당히 집은 뒤 툭툭 으깨서 넣었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모두 녹을 때까지 잘 저으면 딱 봐도 맛과 향이 가득한 브라인 용액 완성입니다. 이제 고기를 넣어야죠. 고기가 자꾸 둥둥 떠오르는데 이러면 이렇게 2.5리터나 만든 보람이 없어요. 그릇으로 눌러서 완전히 잠기게 세팅을 했습니다. 뚜껑을 덮고 최소 3시간, 최대 24시간 냉장 보관합니다. 저는 약 20시간 동안 브라인을 했습니다. 후추, 허브 등이 완전히 물에 섞였는지 어제보다 향이 강하게 퍼지고 흑설탕 때문인지 고기가 갈색빛으로 바뀌었네요. 기름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물기를 닦았습니다. 야성적인 뼈고기에는 무쇠팬이 잘 어울리죠.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잠시 BGM을 줄인 뒤 돈마호크를 올려보겠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죠. 돼지를 덜 익혀 먹으면 위험하다 하는 이유인 돼지 선모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 기준 58도에서 사멸한다고 합니다. 미국 기준도 찾아봤는데요. 미국 농무부 사이트의 공지에 따르면 돼지는 62.8도까지 익히고 최소 3분 레스팅 하라고 하네요. 미국 기준의 반올림에서 63도로 맞추겠습니다. 20분간 구워봤는데 고기 중심부는 30도. 아직 그냥 생고기입니다. 이대로 30분은 더 뒤집으면 익혀야 63도가 될 텐데요. 그 시간과 노동은 아깝지 않은데 제가 이때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기를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이러면 63도 금방이죠. 버터를 투하한 뒤 계속 끼얹으면서 더욱 풍미를 살렸고요. 이쪽 저쪽 마구 찔러보며 모든 부위가 63도가 넘은 것을 확인한 뒤 팬프라잉을 마무리합니다. 레스팅을 하는 사이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흑설탕 브라인과 이어지는 고급진 단맛 소스 레시피를 골랐어요. 소스팬에 고기 굽고 남은 버터를 약간 넣고요.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높고 단맛이 특징인 와인입니다. 이 베이스에 크랜베리를 넣어 상큼함을 더하고 치킨 스톡 파우더로 MSG 치트키를 넣는 소스인데요. 저는 특별히 한 송이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귀한 샤인머스켓에 3알만 조심스럽게 떼어낸 뒤 잘게 썰어 넣어 품격과 식감을 추가했습니다. 포트와인의 알코올이 완전히 날아가도록 강하게 끓이면 완성입니다. 황홀합니다. 고기도 소스도 향이 심각하게 좋아서 카메라 옮길 겨를도 없이 일단 입속에 밀어넣어 봤습니다. 고기의 아주 깊은 곳부터 짠맛과 단맛이 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유형의 역대급의 감칠맛입니다. 이 정도 두께의 고기에 안에 이렇게 맛을 배이게 하는 거는 염도만 잘 조절하면 엄청나게 맛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스에도 한번 샤인머스켓과 크랜베리 올려서 맛이 업그레이드된 소스라고 느껴지진 않네요. 새로운 맛이 딱 생기고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느끼려면 잼 정도의 농도가 그 정도의 당도가 필요한 것 같고 생각난 김에 해볼까? 라즈베리 잼, 라즈베리 대박이다. 돼지고기엔 잼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정말 잘 어울리네요. 딱 한 길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잼이 문을 열어주는 차 하면 모르는 고기의 세계를 차 이렇게 열어준 듯한. 뼈등심을 굳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뼈 먹으려고 하는 거죠.
뼈에 붙은 살이 이렇게 안에까지 간이 밴 건 처음 먹어보네. 이제 뼈 4대짜리 큰 덩어리를 가지고 오븐 로스팅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비계를 절반 이상 걷어내고 시작을 합니다. 돼지 뼈등심 요리의 성패는 가운데 커다란 살코기, 이 부분을 얼마나 퍽퍽하지 않게 맛있게 만드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잔재주를 부려볼 건데요. 뼈에서부터 칼을 집어넣어서 살코기를 갈라 펴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낸 건 아니고 역시 유튜브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갈라진 등심 사이에 채울 스토핑을 만들어보죠. 먼저 사과입니다. 껍질째 주사위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말린 크랜베리를 사과의 4분의 1 정도 넣고 같은 양의 호두도 비슷한 크기로 잘라 넣습니다. 타임은 티스푼 하나 정도 넣고 빵가루를 2숟갈 정도 넣어서 재료들이 뭉칠 수 있게 합니다. 돼지고기에 넣기엔 너무 낯선 조합이죠. 애플 크랜베리 앤 월넛 스토핑이 완성되었습니다. 낯선 거 했으니까 이번엔 많이 친숙한 거 해볼게요. 주인공은 참나물입니다. 쌉싸름한 향이 돼지고기와 정말 잘 어울리죠. 아시다시피 코리안 레시피에는 계량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참나물 한 움큼을 집어서 잘게 다졌고요. 마늘도 대충 한 주먹 넣어봅니다. 세어보니 11개더라고요. 한국에는 12간지죠. 하나 추가해서 12개를 채웠습니다. 제가 마늘을 다질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요. 그냥 다진 마늘 살걸. 코리안 향신료 참깨입니다. 참깨는 용기 채로 들고 툭툭 털어넣는 게 국룰이죠. 올리브오일 말고 참기름을 채웁니다. 페스토에 영감을 받은 거라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주방 가득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금 대신 간장으로 간을 하고 나면 완전 한식재료만 들어간 페스토 참참참 스토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스토핑을 돈마워크 덩어리 안에 넣어야죠. 과연 어떻게 완성될지 함께 만나보시죠. 제 기대보다 더 비주얼이 예쁘게 잘 나왔어요. 특히 이 초록색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니까 맛을 봐야죠. 이거부터 갑니다. 먹어보죠. 역시 제주도 고기라 그런지 수준이 높은 게 느껴지는데, 제가 아까 한 겹 지방을 잘라냈는데 한 겹 자른 게 더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이 안을 먹어봐야죠. 이거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 맛있네요. 사과도 고기랑 괜찮네요. 크랜베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상큼하고 견과류의 고소한 맛까지 고기 단독으로는 없는 맛들만 탁탁 포인트를 짚어서 지원을 해준 느낌. 이렇게 계속 먹겠습니다. 죽이네요. 사과 이거 놀랍다. 적당한 신맛과 적당한 단맛, 필요한 게 정확히 사과에 딱 있네요. 파인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그런 섬세한 표현이 있는 맛입니다. 뜯는 고기는 기본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 뼈등심에 등심 갈라서 뭐 넣는 거, 120분에 천천히 익히는 거, 이 두 개 자체가 궁합이 굉장히 잘 맞네요. 재료들이 뭉개지지도 않으면서 고기랑 잘 섞여서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이 접시를 하나 먹은 것만으로도 오늘 요리는 일단 성공입니다. 그럼 과연 이제 제 참나물, 참기름, 참깨, 참참참 스토핑, 딱 물음표가 나와 있죠. 과연 맛은 물음표일지. 아직 스토핑이 다 다르지 못했네요. 근데 이건 다릅니다. 벌써 달라요. 겉에 참기름하고 간장을 막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의 향이 의미은은하게 배어있어서 이미 성공의 향기가 납니다. 제대로 된 음식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한식스러운 재료들만 들어갔는데 이 재료들을 기름에 재운다는 그런 아이디어들 자체가 원래 서양 방식이라서 그런지 외국에서도 먹힐 맛이고 외국인이 한식을 만든 듯한 그런 뉘앙스라고 할까요? 잘라서 좀 쌈 싸먹는다 이런 식의 터치가 전혀 아니에요. 썰어야 될 것 같은 음식이 됐어요. 아무리 봐도 고깃발이 있네요. 오늘 요리는 단순히 희소해서가 아니라 맛이 있어요. 제주도 돼지가. 제가 참고한 애플 크랜베리 앤 월넛 스터핑 레시피의 본문에는 없었지만 댓글에 남은 고기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며 별 5개를 준 리뷰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만들어봤습니다. 고소한 바게트를 사와서 윗면에 라즈베리 잼을 넉넉히 발랐고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남은 한 조각을 꺼내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햄처럼 가능한 한 얇게 잘랐습니다. 맨 아래 애플 크랜베리 앤 월넛을 깔고 고기는 내키는 만큼 잔뜩 올린 뒤 잼 바른 빵을 덮으면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역시 최고의 고기는 탄수화물의 피처링에서 나옵니다. 산뜻한 맛이기 때문에 저녁보다는 점심 스타일이었고요. 정말 당혹스러울 정도로 훌륭했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한 짝 사서 잔뜩 요리하신다면 샌드위치까지 염두에 둬서 몇 조각 더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퇴근하는 길에 저희 집 앞에 레스토랑 2곳이 폐업한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더해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57만의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